최강혜주가 전달해드리는 우리 동네 입시 이야기. 자,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처음으로 뭉쳤습니다. 바로 저희 최강쌤과 저 애주쌤 이렇게 두 명이 뭉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첫방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나갔었던 고교 학점제 그리고 이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저희가 좀 개념을 한 번씩 잡았다면,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한 생각?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학과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입시적인 부분에서는 또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할까,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최강쌤. 안녕하세요. 저도 최강쌤이고요. 저는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 오늘 솔직하게 한번 생각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 한번 고려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고교 학점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선택이 된다. 거의 대학교하고 동일하다. 그렇죠. 약간 그런 의미인데, 진짜 그런가? 왜냐면 이게 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학생이 만약에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결국 대학 입시와 연관성이 있는 과목들을 설정하지, 누가 대학 입시와 연관성이 없는 과목을 설정을 하겠어요. 원래 취지는 대학 입시보다는 아이들의 그 장래와 자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하라는 게 고교 학점제의 취지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그게 대학 입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의 가장 성공적인 결과는 성공적인 대학 입시죠. 학생증을 하나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미 기존에도 위계 과목이라고 이제 설정이 돼서 주요 과목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히 고등학교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초중고가 다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손에 못 댄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거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과연 대학처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입시를 무시한 채로? 그리고 원하는 과목을 다 개설을 못 하잖아. 못하죠, 절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고교 학점제에서 더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필고사, 즉 시험이죠. 네. 시험과 이 참여 수업. 이제 부모님들은 수행이다, 발표다, 보고서 수업이라는 이제 의미로 띄는데, 통합적으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참여 수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신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거냐. 지금도 정확하게는 지필고사 50%, 이 수행 50%가 반영이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1학년은 주요 과목은 등급이에요. 근데 2, 3학년은 전부 성취도 평가예요.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는 지필고사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처럼의 시험의 중요도는 결국 1학년은 매우 중요해지겠죠.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1학년 유일하게 등급이 그렇죠. 1학년에 있으니까. 근데 2, 3학년은 등급이 없는데, 예를 들면 수학으로 얘기를 하면 상하는 등급이 있어. 근데 최강쌤도 알다시피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수1, 수2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선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1, 수2가 2학년 때 이제 들어가는 과목인데, 이게 성취도 평가로만 평가를 해. 그럼 성취도가 A부터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A, B, C, D, E, I에서 6단계. 그러니까 I는 이제 미순위가 빼면 A, B, C, D, E에서 5단계. 지금과 동일한 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성취도 평가를 했을 때 지필고사가 이 등급제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참 이게 물음표가 많이 뜬다는 거죠. 저의 진짜 주관적인 생각엔, 지금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잖아요. 그쵸. 9등급으로 나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성취도 이제 A부터 이제 5단계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5단계 나눠. 그게 그냥 등급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참 이건 나중에 한번 따져는 봐야 되는데,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일단 이게 첫 번째 의문. 그러면 다시 언론으로 가서 그거를 만약에 대학에서 인정을 안 하면 수능밖에 없네요.
아니면은 정말 진짜 최악의 상황은 한국과사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지. 대학 자체에서 야 우리는 시험 볼 거야. 야, 그냥 우리 학교 오겠지만 우리 네. 학교 시험 바로 바뀌겠지. 우리는 시만 미적할 거야.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지금의 현재 지필고사 참여 수업의 영향력을 봤을 때도 참여 수업의 영역과 지필고사 영역이 좀 정해져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 수업은 지금 보여지는 대로 서류 평가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솔직히 그렇죠. 발휘를 해요. 예를 들면 전공 적합성이나 자기 주도성에 대한 표현, 즉 교과목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이 세특이라는 게 있죠. 이게 과목당 500자씩 선생님들이 써주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메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GP고사 점수만 가지고 애들을 잘했다 못해서 써줄 수가 없어. 그래서 참여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써준단 말이야. 얘가 무슨 수행을 했고 뭘 발표를 했고 무슨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뭐 경영계열에 뭐 얘가 뭐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적성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문제가 많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 세특도 그 거기에 포함된 거잖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너무나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찍힌 애들은 그렇죠. 학생부 종합 못 써요. 아니 근데 솔직히 찍힌 애들이 못 쓴다기보다는 지금은 뭐 일정 등급 미만이면은 그렇죠. 어렵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주관적인 요소예요. 다만 이걸 거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게 진짜 공교육의 힘인 거야. 그러니까 공교육의 중심이 학교 선생님이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공교육을 이끌고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주관할 수 있는 이 세특, 그 다음에 이제 행특, 행동 특성 및 발달 상해란 요 두 가지가 메인이 되는 거겠죠. 좋든 나쁘든 참여 수업을 통해서 이 공교육이 아무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러한 흔히 얘기하는 서류평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즉 정성평가라고 하는 요소는 결국 참여 수업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 거고 지필고사는 성취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해서 ABCD라고 하는 기준을 잡는데 이게 활용이 되겠죠. 그렇겠죠. 애들이 참여 수업으로 일정 이상의 어느 정도 활동한 건 알았으니 그러면 진짜 학업에 대한 성취도는 시험을 통해서 90점이면 진짜 잘 이행했구나. 뭐 80점이면 나쁘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느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A, B, C, D를 줄지 아니면 전체적인 학생들의 그 프로테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줄지 그건 몰라요. 왜냐면 성취율이라는 게 말이 쉬워서 이 학생의 개인 성취율을 판단할 수 있는데 기준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예측이야 우리가 항상. 다만 이렇게 되게 되면 결론은 딱 하나죠. 둘 다 진짜 잘 챙겨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둘 다 그럼요. 진짜. 시험은 시험대로 하니까 학생들은 더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는 이 참여 수업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시에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하는데 이게 핵심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2024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에 시작을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3이 돼서 2028년 대입 입시는 2024년에 발표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2024년 전까지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 뭐 거의 다 카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좀 정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랑 쌤이랑 얘기한 것도 카더라죠. 카더라죠. 그냥 어느 정도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의 카더라고. 그렇죠. 네. 물론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몇 개 있는데, 근데 입시는 명확히 알고 준비하는 게 더 좋으니까 2024년이면 중학교 3학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3년 후부에 고민하셔도 된다. 저는 지금부터 굳이 고민하지 마시라. 이게 뭐 결론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실 게 그거예요. 그럼 3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되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러면 그 전에 학년제도 하나 좀 이거 얘기를 해야죠. 네. 학년제는 일단 크게 두 개의 테마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시험이 없다. 시험이 없다. 다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못 착각한다라고 생각해. 시험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닙니다. 더 바빠요. 즉, 저 수행평가, 즉 참여 수업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시험이 없으니까 다 참여 수업이야. 전 과목의 참여 수업. 평가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내내 뭐해. 애들이 데리고. 너무 정신이 없어. 근데 애들이 그걸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면 상관없는데 애들이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해준다라는 게 문제죠. 자, 그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하면
핵심이 보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 좋아. 자유학년제에서. 다만 너무 많고 양이, 그리고 생각보다 이 초등학교 6학년 이 13살짜리 애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왜냐면 책상에 엄마 아빠가 앉아. 그래서 엄마는 열심히 정보를 찾으시고 옆에 계신 아버님은 열심히 PPT로 뭔가 만들어. 근데 그거를 뒤에서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지켜보는. 그렇지. 엄마 삼각편대가 그렇죠. 딱 이루어지잖아요. 엄마 아빠의 뒤에서 채찍질을 그렇죠. 하죠. 고등학생들도 부모님들이 막 나서서 도와주시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고등학교는 성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너는 공부해야. 그 시간에 너는 공부해야. 뭐 나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근데 요거에 좀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 학부모의 자유학년제가 돼버리는 상황.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1학년은 그럼 공부를 안 시키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1년은 아예도 약간 안식년처럼, 그러니까 안식년처럼 이렇게 좀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뭐 나쁘진 않은데 1번보다 저는 학업적으로 봤을 때 2번이 더 문제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의문을 갖는 게 나는 의문이라고 보는 거야. 공부를 왜 시켜야 하나라는 의문은 갖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고민이라 하지 말고 결론이라고 봅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안 하는 건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주요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지금부터 해야 되는, 놓치면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학.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수학하고 국어는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보면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야지만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영어까지. 뭐 영어도 솔직히 중학교 때부터는 영어도 이제 그렇죠. 계속 밟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어, 수학, 영어라는 과목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가장 큰 화두의 핵심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난리가 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1 때 공부를 안 시켰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첫 중간고사를 봐. 당연히 시험 점수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지. 너는 왜 안 했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 안 했겠어? 1학년 내내 놀아 했으니까 안 했지. 얘는 1학년 때부터 야 우리 아이는 놀아도 돼. 우리 아이는 지금 자유학년제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도 돼. 뭐 그래 뭐 콘서트도 보러 다니고 너 놀러도 다니고 뭐 게임도 열심히 해도 돼. 책도 많이 읽어. 중요한 건 뭐가 빠졌어? 공부가 빠졌잖아. 그래놓고 야 너 왜 시험 때 공부 안 해? 왜냐면 얘는 시험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라니까.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충돌. 시험 못 봤는데 애는 짜증내고 공부할 줄 모르는 공부하니까 얘도 열받고 충돌. 시험 끝나고 나서 성적 보고 또 부모님들끼리 또 결국엔 또 충돌. 거기에 중2병. 거기에 이때부터 학원 보내면 뭐 학원에 뭐 가면 한 달 안에 얘가 뭐 100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스텝 바이 스텝에서 이제 천천히 단계로 올라가야 될 그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의 또 고민들. 그냥 계속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아이도 안드로메다 날아가고 나중에는 부모님 중에서는 진짜 극단적인 부모님들은 아예 포기하는 부모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는 이 1학년 때 그래도 준비를 하냐 안 하냐가 가장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자유학년제가 라이프 프리가 아니라 스터디 프리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학년제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공부, 부족한 공부, 더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지 그냥 인생을 즐겁게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 고교학점제는 그냥 간단합니다. 근본이 바뀐 적이 없어요. 제도가 바뀌어도 대학 입시에 맞는 근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여기에 이제 사회까지 주요 과목이라고 주요 하죠. 과목들에 대한 학습을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미 중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학교 과정이 꼭 필수다. 두 가지 형태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과정이 잘 돼 있다면 정말 내신 선행만 가야죠. 뭐 선행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선행은 필요하니까.
반대로 중학교 과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과정에 대한 좀 복습을 3학년 그 겨울방학이 생각보다 길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엄청 길죠. 한 3달 됩니다. 기말고사도 좀 일찍 보잖아요. 네, 그 고교 선택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한 100일 돼요. 100일이라는 기간이면은 충분히 중학교 과정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복습하고 넘어가기도 되게 좋고. 이거는 이제 좀 차강쌤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유학문제 지루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유학문제에서는 정말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공부를 하는데 방법이 많잖아요. 방법이 많은데 우선은 그 학생에 맞게끔 그 학생이 만약에 뭐 과외가 맞으면 과외 아니면 뭐 공부방 뭐 단과하고 종합학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어머니들과 함께 아버님들과 함께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학생한테 가장 맞는 거 물론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학원 타교육에 도움을 안 받고 그냥 학교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옆에서 조금 서포트 해줘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가 됐든 일단 하자. 그냥 1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입시가 6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중 1, 2, 3, 고 1, 2, 3이니까 6년에 그 1년이면 6분의 1이거든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야 된다. 우선은 연계로 일단 보면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왕이지. 네, 수학이 왕. 이게 저도 수학을 지도하고 있지만 수학이 왜 이렇게까지 입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입시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국어하고 영어는 저는 거의 동급. 어문 계열이다 보니까 네, 동급.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의외로 과학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사회 같은 경우는 약간 암기 과목인데 과학은 이게 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해가지고 전문 분야로 가면 좀 어려워지는데 그게 보니까 기초가 없더라고요. 과학에. 기초도 없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과에 대한 인기가 워낙 높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네. 과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 과학 관련 그 시험 문제 난이도들이 확실히 좀 변별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죠? 근데 그냥 다 해야 돼. 다 해야죠. 네, 이거는 뭐 어떤 옛날처럼 특정 한두 과목 잘해서 대학을 이제 못 가니까 옛날에는 한두 과목 잘 갔어요. 근데 이제는 못 가잖아. 못 가니까 최소한 그냥 이거 네 과목은 해라. 뭐 그래 오케이 사탐은 문과문 해라. 근데 나 이과 알 거다. 아예 안 해도 된다. 솔직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참여 수업 수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저는 고등학교는 정말로 잘해야 돼요. 맞아요. 잘해서 이쁘게 해서 발표도 열심히 연습해서 해야지만 점수를 받아서 그거 갖고 대학에 가는데 중학교는 특목을 목표로 하는 학생 아니고서는 한번 본인이 해봐라.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0점을 맞을 수도 있고 100점을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봐라. 그래야지 그 내공이 쌓여서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고교학점제를 위해선 중등학습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시작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오늘 던졌던 화두 바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죠. 시작인데. 예.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자유학년제라고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이 스터디 프리, 스터디 프리, 라이프 프리가 아니고. 그래서 초등과정이 부족하면 중학교 1학년이니까 빨리 초등과정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그렇죠. 잘 돼 있으면 진짜 빨리 선행 2학년 갖고 빨리빨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말한 게 그 주요 과목 수학, 국어, 영어, 과학이 이게 연계잖아요. 네, 연계가 연계예요. 어떻게 많이 되어 있는 과목 우선순위를 공부하려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수학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네, 아니 어차피 우리가 그거를 계획을 짜서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 4주에 걸쳐서 4부작으로 수학의 이해라고 하는 차강쌤의 수학의 이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조금 이런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그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결국 고교학점제도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참여 수업을 본인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잘 해놔야지만 소위 얘기하는 성공적인 어떤 대입을 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이 최강 에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나 최강쌤이 보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좀 계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최강 에듀에서 전달해 드리는 이 우리 동네 입시 이야기, 고교학점제 그리고 자유학년제에 대한 저희 최강쌤과 에듀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맨 마지막 장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입시의 핵심, 공부의 핵심은 마라톤. 아까 얘기했듯이 뭐 6년이죠. 그렇죠, 6년이죠. 솔직히 뭐 12년이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초등학교 6년은 그냥 워밍업. 맞죠? 네, 워밍업. 그냥 출발선에 딱 쓴 게 중1. 근데 맞습니다. 그때부터 놀아. 안 되죠. 반환점이 네. 고1. 뭐 그렇죠. 이따 보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입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스타트 선상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자, 입시는 마라톤입니다. 부모님들도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다만 장기적인 게임은 장기 플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미리미리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저희 최강의 에듀와 함께 하시면 저희 동네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라톤의 끝은 요 대학입니다. 다른 대학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대학을 가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학생증을 받는 게 저의 마라톤의 끝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최강쌤과 함께하는 수학의 이해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